안녕하세요.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정현숙 작가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내 아이를 옆집 아이들과 혹시 비교하지 않나요? 저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이것저것 똑부러지는데 내 아이는 영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뭔가 잘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우리 아이는 영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참 비교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어른들의 경우도 아는 분들과 우리 형편을,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물론 우리 아이들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물론 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자녀들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아이에게 동기부여할 수도 있고, 또한 긍정적인 효과도 가끔은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면 자녀를 질책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면서 아이의 길을 어릴 때부터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꼭 자녀를 키우면서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 아이 가는 길이 저 아이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아이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세요. 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또 가끔씩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같은 아이인데도 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아이들 먹는 식성도 다르고요. 사실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다르지? 아마 부모들 이런 말 참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가끔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자녀들을 무턱대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적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가는 길을 밀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교육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 네덜란드 살면서 동네에 그 네덜란드 아줌마들하고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가서 커피도 마시고 아줌마들하고 수다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그 아이들이 입던 옷도 얻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에 한 번씩 들어가면 그 네덜란드 아줌마들 집에서 자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삶의 문화를 많이 알게 됐죠. 제가 이미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네덜란드 초등학교는 말 그대로 즐기면서 학교를 가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 집에 와서는 공부하지 않고 그걸로 땡이에요. 그런 놀면서 가는 학교가 네덜란드 초등학교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만 잘 다녀주면, 그리고 유급당하지 않으면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무조건 성공하다고 많이 생각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공부에 잘하려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 공부에 연연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아이를 공부 잘하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급만 당하지 않고 그냥 학교 잘 다니면 아이가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설사 유급 당한다 하더라도 1년 늦게 가면 되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자녀들을 바라봐 주더라고요. 특히 자녀에게 공부를 자녀가 좋아하지 않는데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 자녀를 스트레스 주는 일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부모들은 공부를 잘해야만 꼭 잘 산다는 것을, 공부를 잘해야 꼭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살아보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 세대가 안 거죠.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치원 포함해서 이제 8년 동안 공부한 성적들, 그리고 이 졸업시험,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졸업시험 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인문계 중고등학교 진학률은 20%, 나머지 상중하 직업학교에 80% 간다고 이미 많은 영상에서 아마 제가 소식을 전했죠. 우리 같으면 자녀들 어떻게 해서라도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서 4년제 그 서울권 대학을 보내고자 안간힘을 쓰겠지만 네덜란드 부모들은 인문계 중고에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제가 살았던 집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인문계 중고등학교 다니는 몇 명 없었어요. 대부분 다 보통학교라든가 직업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물론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한국이 일단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래야 어디든 취업이 가능하니까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대학 보내는데 모든 부모들이 사실 오해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세요.
그렇게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보내고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학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지금 청년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특히 청년 대다수가 대부분 다 사립대학을 많이 나왔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못하니까 얼마나 그 학생들의 미래가 어둡습니까? 그리고 공부 잘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자녀들을 공부에 올인하게 밀어주었던 그 부모들 역시 정말 너무너무 암담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오늘의 한국의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엄마들이 요즘에 하면 멘붕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게 되죠. 많은 고민이 되겠지만 정말 아이가 아직은 어리다면 공부 잘하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정말 부모들한테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도 공부만이 답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 엄마들도 이제 알 것이고 그런 사회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은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어쩌면 새로운 도전, 기발한 아이디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돼가고 있잖아요. 저 아이는 약간 또라이야, 약간 돌연변이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지금 더 잘 되고 잘 풀리는 그런 사회로 지금 현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아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내 자녀와 이웃집 아이, 그 친구들이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이런 교육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내 아이가 정말 어떤 것에 관심이 많고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그걸 눈치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네덜란드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새 아이에게 음악도 시켜보고 스포츠도 시켜보고 그랬거든요. 두 아들들이 사실은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네덜란드 인문계 중고등학교는 공부가 장난이 아니다.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다는 건 제가 아마 이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큰아이의 경우는 스포츠보다는 음악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피아노를 시켰는데 피아노를 어느 정도 하다가 피아노에 관심이 없고 어느 순간부터 전자기타에 빠져들더니 거의 학교 끝나면 전자기타 매일 이렇게 치는 일, 그 다음에 외국 영화, 미국 영화 보는 것을 취미로 삼고 정말 그걸 즐겼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너무 그 기타 치는 거에 빠지고 영화를 많이 보니까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이 됐고, 네덜란드는 한국과 다르게 유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많이 했어요. 또한 둘째의 경우는 음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둘째는 온전히 스포츠. 특별히 테니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학교 끝나면 테니스장이 거의 살다시피 했고 또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둘째 역시 부족했죠. 그래서 둘째의 경우도 행여나 유급은 안 당하려나 이렇게 저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잔소리해서 되는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결국에는 포기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도록 그냥 좀 내버려 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늦둥이 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공부보다는 댄스, 춤에 또 항상 좀 빠져서 또 아이돌 준비한다고 한동안 춤추러 다녔고 그것에 많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아무래도 춤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이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던 큰아이는 나름대로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또 그 음악, 그 기타 치는 것을 놓지 않고 계속 밴드 그룹 형성해서 다니더니 결국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나름대로 지금은 법무법인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또 취미 활동으로 네덜란드 유명한 밴드 그룹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둘째 역시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테니스를 열심히 하더니 한국에 돌아와서 그 테니스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대학에서 테니스 동아리에 가서 선배도 사귀고 또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지금까지 졸업하고 취업해서도 그 테니스를 놓지 않고 테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덕을 봤던 제가 그 아이 키웠던 경험이에요. 또한 늦둥이 딸도 춤을 좋아해서 그 댄스 그룹 들어가려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 어느 순간에서 춤을 놓고 다시 자기가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이 드니까 편입학 시험 준비를 해서 새벽 6시에 나가서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지금은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학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게
부모가 막 뭘 푸시하고 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두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밀어주는 교육이 정말 부모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인정하게 됐고, 저도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부모 입장에서는 참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 아이는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저 아이는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기대감이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더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게 되고, 또 부모가 어떤 면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아이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약간 그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는 우리의 소유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동네에서 많은 엄마들이 정보에 민감해서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맘카페니 무슨 카페들의 모임을 통해서 엄마들이 정보를 굉장히 공유를 하죠. 그런데 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의 상을 많이 듣게 되면서 정말 많이 비교하게 되고, 아이를 추궁하게 되고, 아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것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너무 팽배합니다. 사실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가 방과 후 시간에 뭘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보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가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피아노 배운다고 해서 우리 아이 피아노 시키지 않고요. 다른 아이가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그거 시키는, 그럼 다른 아이에 휩쓸리는 그런 교육을 네덜란드 부모들은 잘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아이와 저 아이는 같지 않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우리는 어릴 때 피아노 학원 안 다녀본 아이 없고, 뭐 하면 미술학원 안 다녀본 아이가 없죠. 물론 맞벌이부가 많고 아이들을 오후 시간에 케어하기 힘드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자유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 아이들에겐 자유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놀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아이는 어렸을 때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이 뛰어놀고 많은 것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키워가는데, 그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만한 시간들을, 자유시간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아이들의 현실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고 아이에게 좀 더 자유시간을 줘보세요. 그리고 아이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주는, 그래도 받아들여주고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엄마들에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부모들처럼 내 아이 가는 길이 다르다, 내 아이는 옆집 아이와 다르다, 당연히 생긴 것도 다르고 형편과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엄마들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굉장히 저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는 대신에 내 아이가 잘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내가 키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밀어주고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는 이 교육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의 최선의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녀 비교하지 말라, 가는 길이 다르다, 이런 주제로 네덜란드 엄마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